4월 17일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오늘은 태양광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그 대선주 1번에서 이제 태양광 친환경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뭐 태양광주라고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 들 수 있겠죠. 그리고 OCI 홀딩스, 신생 ENG, SDN,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일목균형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가 앞으로 뭐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지 어떤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 그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솔루션 지금 10시 15분인데요.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MACD도 이제 영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죠? 오늘 거래량 상당히 좀 동반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상의 이 구름대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좋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렸죠. 사실은 이 작년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에 이 고점 만들고요. 거의 2년간 이제 허덕이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도 이 구름대 한번 뚫었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다시 지금 2차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한 두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상당 기간 낙폭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믿을만한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OCI 오늘 6.1% 지금 상승 중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구름대 아래로 있고 MACD도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에 비해서는 조금 차트 모양이 안 좋죠. 그죠? 주봉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낙폭과대라는 그런 건 있겠지만 신용도 굉장히 많고요. 차라리 하나 솔루션이 나을 거예요. 이거보다 이런 건 다시 또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 OCI 홀딩스 지주회사죠. 자, 오늘 14% 이렇게 상승 중인데요. 이 거래량도 상당히 올랐죠. 그죠? 요거는 OCI보다는 좀 좋아 보입니다. OCI보다는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MACD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죠. 오늘이 또다시 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윗꼬리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윗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의미 있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를 하고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떤 추세 전환한 것은 전혀 아니다.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반등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신성 ENG, (6.4% 상승했는데요. 아주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기관 외국인도 지금 비중이 높고요. 정확하게 MACD가 영선 위에 돌았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되면서 이 구름대 층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3일 전에 한번 시도를 했죠. 그죠? 윗골이. 그러면 2차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나아 보입니다. 차트 모양이요. 요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SDN,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제 상승세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거의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다. 조정 국면에 사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요것도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죠? 높고 MACD도 영선 위에 돌파를 했고, 아직까지 구름대에 갇혀 있긴 하지만 뭐 이번에는 좀 뚫고 갈 생각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주봉을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죠? 예. 워낙 이제 이런 주식들은 급등을 많이 합니다. 아주 큰 대형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OCI는 아직 좀 아닌 것 같고요. 차트 모양이 하나솔루션, 신생 ENG, SDN,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괜찮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태양광이라 그러면 우리가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셀, 모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초고순도 실리콘 덩어리로 태양광 판넬을 만드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녹여 가지고 만든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하고요. 인곳을 잘라 가지고 만든 판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를 가지고 어떤 셀을 만들게 되겠죠. 이 셀을 우리가 태양광 전지라고 하고, 이 셀을 모아서 다시 이제 모듈을 만들면 태양광 판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뭐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회사가 이걸 이제 통으로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요. 하나솔루션은 이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볼 수 있고, OCI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때 이제 RET를 언급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결국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당 정권 하면은 친환경이다, 태양광이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오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것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
이 기조는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제 태양광을 많이 했었죠. 태양광을 많이 하다가 그게 또 말도 많았죠. 뭐 환경오염 뭐 이래 시킨다든지 뭐 중국만 돈 벌게 해줬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아직까지 이 태양광 부분에 대한 뭐 공약은 이렇게 뭐 밝혀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2022년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얻고 뭐 또 다른 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충 이 기조는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움직인 것 자체도 그런 뭐 지금 지지도 1위니까요. 이제 유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거 유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장에도 뭐 그런 쪽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한 종목만 지금 오른 게 아니거든. 태양광 종목 대여섯 개가 다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했는데, 이 탄소 중립 정책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고 다 들어가는 거죠. 뭐 풍력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서 그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산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뭐 탄소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세계적인 합의죠. 합의인데 그거 뭐 잘 지켜지겠습니까? 트럼프 자체가 지금 뭐 태양광에 대해서 뭐 그다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난번 때 대통령 때는 태양광은 사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태양광을 하다 보면 이제 태양광 시장이 이제 중국이 거의 점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이 태양광을 좀 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조업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 태양광 가지고는 제조업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으로 좀 약하거든, 태양광이.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전통 석유 산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출력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제조업이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는데, 어쨌든 이 기후변화는 어떤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지, 미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냥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해는 안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로 보면 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한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 하나솔루션이 셀 모듈 생산에서 발전소 건설까지 전방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미국에 이미 공장을 건설했죠. 조지아주에서 모듈 공장을 만들어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모듈 시장에서는 24%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좀 성장성이 좋은 큰 회사라고 보면 이 하나솔루션을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상당 부분 사실 이제 투자를 해왔거든요.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크게 이제 빛을 못 보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방위 산업 쪽으로 이 하나 그룹이 이제 좀 많이 움직이고, 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를 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나그룹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지금 주가들도 굉장히 강세거든요. 이 하나솔루션만 조금 지금 많이 빠졌지만 나머지 쪽은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원래 이제 화학업종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빨리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의 판단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CI는 이제 폴리실리콘만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 OCI에 폴리실리콘이 없으면은 이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원료 쪽에서는 좀 핵심적인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죠. 그게 이제 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그다음에 신성 ENG는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기타 뭐 그린룸 환경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SDN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전지판, 인버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어떤 뭐 의미 있는 성장을 좀 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 대장주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수출 현황은 모듈 폴리실리콘 웨이퍼 이것 다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하죠. 미국은 어느 정도 태양광이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료는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미국 시장을 일찌감치 들어가 갖고 이제 한 20%, 25% 정도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OCI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 갔겠죠. 그래서 웨이퍼를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요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에 이제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다 고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리고 미국 자체는 이 태양광의 수입을 중국 때문에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고 미국 내에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급자족 역량이 다 이제 갖춰져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원료를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미국이 완전히 자급자족 한다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웨이퍼, 인곳, 폴리실리콘들은 미국 자체에 생산하지 않고 수입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거를 할 정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그래서 오히려 뭐 발전 부분이라든지 이 모듈 생산에 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미국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셀 능력을 좀 생산 능력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고, 결국 이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회사들이 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OCI라든지 이 하나솔루션이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은 지금 뭐 120% 막 이렇게 관세 매기니까 이거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 시장을 한국이 점유하니까 오히려 이 고관세가 중국하고 대체제인 나라, 즉 한국 태양광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관세 정책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는데 중국 더 많이 관세를 맞아야 되니까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한국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태양광은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다. 이제 시간만이 문제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